말이 좀 헷갈리는데요. 그림으로 보니까 요거를 아까 참 거짓의 이제 경우의 수를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가로 방향을 어떤 사실 또는 실제라고 얘기하고요. 세로 방향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한다 하는 걸로 한번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귀무가설이 참인데 또는 거짓인데 로 나눌 수 있겠죠. 이때 참 거짓은 이제 귀무가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참인데 우리가 그걸 채택했다면 얘는 잘한 거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짓인데 기각했다면 이 역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한 거죠. 근데 참인데 기각하거나 거짓인데 채택하면 이건 잘못한 겁니다. 오류가 난 거죠. 이럴 때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그것을 기각하는 오류, 그것을 제1종 오류라고 합니다.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그걸 기각할 확률 제1종 오류는 이제 이쪽으로 그 표본 평균이 계산이 돼서 이 뮤제로가 뮤가 아니구나 이제 하고 이제 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종류의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하고 그 크기는 바로 유의수준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은 1-알파가 되겠죠. 이쪽은 실제로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틀린 건데 우리가 그것을 채택하게 되는 오류, 그것을 제2종 오류라고 합니다. 이 2종 오류 크기가 바로 여기서 봤던 베타죠. 그리고 그 베타를 범하지 않을 확률은 1-베타가 되겠죠. 근데 요쪽을 우리가 보통 이제 검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우리가 여기서 얘는 알파고 얘는 베타다 빨간색과 파란색 그림으로 쭉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말로 또는 표로 풀어보면 기무가설에 대해서 사실은 무엇인데 우리가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옳은 판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이 틀린 판단을 할 여지를 이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1종 오류에 더 이제 주목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제2종 오류에 더 주목할 때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어느 한쪽의 오류를 줄이려고 하다 보면 결국 나머지 이제 알파를 줄이면 베타를 줄이면 알파가 커지게 된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 그래서 뭐 완전한 정답은 없다 하는 거죠. 요 두 개 사이에서의 조절, 알파와 베타 중에서 이제 어디에다가 더 방점을 둘 거냐는 조절은 바로 이 유의 수준으로 하는 거죠. 유의 수준이 알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설 검증할 때 사실 이 알파와 베타의 지위가 같지 않습니다. 알파는 그냥 그 분석자가 정하는 거예요. 유의 수준 5%로 하자, 유의 수준 뭐 1%로 하자 하는 것은 그냥 미리 정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그냥 정해놓는 거고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베타는 이제 알파를 유의 수준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이 베타의 크기는 또다시 표본의 크기 n하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이제 표준 편차 시그마 또는 뭐 저 시그마의 대용치로 쓰이는 이제 s일 수도 있을 텐데 요 두 개의 값에 따라서 베타 값은 좀 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요 그 이 넓게 퍼진 정도 이게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그마가 커지면 이 그림이 더 옆으로 퍼지고요. n이 커지면 분모에 있으니까 얘들이 좁아집니다. 근데 눈으로 봐도 이 그림이 이렇게 좁다면 이 베타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베타의 크기는 이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베타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반대 관계 있고요.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베타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는 우리가 이제 그냥 정해주는 거지만 베타 같은 경우는 알파를 정하면 이제 자동으로 같이 정해지는데 표본의 크기나 또는 이제 모분산 또는 모표준 편차의 크기에도 베타는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그 그림의 폭에 따라서 사실 얘가 달라질 거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그 통계 검정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오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뭔가 통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증명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하이퍼테시스를 세우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다. 근데 왜 우리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모수인데 가지고 있는 건 표본 통계량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죠? 전체 모집단을 다 조사하면 뭐 좋겠으나 그것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표본만 조사하죠. 그래서 그 표본으로부터 나온 통계량, 그러니까 표본의 통계량 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고 검증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 표본 통계량 중에서 뭐 평균값 또는 비율 또는 뭐 분산 뭐 이런 어떤 특정한 통계량을 가지고 그 통계량의 분포를 이제 가정해서 보통 검증을 한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통계량이 평균값이니까 우리가 표본 평균을 예를 들자면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한다. 근데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평균이 모평균이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가 모표준 편차를 그 표본 크기의 제곱분으로 나눈 값을 가지면서 정규 분포한다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집단 자체가 정규 분포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부터 표본을 이제 수없이 여러 번 이제 추출해가지고 평균을 계속 구해보면 그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하더라. 여기까지 가는 데 쓰인 여러 가지 그 법칙이나 정리가 대수의 법칙하고 중심극한 정리였죠. 그래서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면 뭔가 이제 추정과 검증이 가능한 거죠. 이때 이제 대수의 법칙, 중심극한 정리 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평균에 대한 추정값으로 가장 안전한 것은 표본 평균이다. 그래서 보통 이거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는데 가설을 세울 때는 우리가 이제 기무가설을 먼저 이제 그 정립을 시킨다는 거죠. 그 H0 그것을 이제 모평균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계산한 그 표본 평균값 이렇게 뮤제로일 것이다 라고 이제 기무가설을 세우게 되고 그 평균값을 가지는 실제 그 변수의 성질에 따라서 대립가설은 아니다가 될 수도 있고 작다가 될 수도 있고 크다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양측 검증이나 단측 검증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기 편한 게 단측 검증이니까 이 사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대로 이제 참인값대로 기무가설을 세웠을 때 기무가설을 세웠을 때 그 참을 선택하게 될 확률 참인데도 버릴 확률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봤고 그리고 우리가 참이 아닌 거짓인 값으로 이제 오해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오해한 값을 채택하게 되거나 버리게 될 확률도 봤습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했고 똑같은 거를 이제 표로 설명했죠.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오류, 제1종 오류, 2종 오류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통계적 가설과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설명이 전부 모수 통계에 대한 설명입니다.